오늘날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빈곤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는 모든 사람이 100평짜리 아파트와 제네시스 지구십을 가진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뚱뚱해질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 수명이 150년인 세상, 남성에게는 더 많은 섹스, 여성에게는 더 많은 연애가 가능해지는 세상,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채널을 찾는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 세상, 세계 평화 그리고 비행기 좌석이 더 넓어지는 세상 등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현재 기준에서 유토피아인 미래사회도 분명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가질 것이다. 재능이 있거나 평범할 것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기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짱이 있고 추녀가 존재할 것이다. 여전히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삶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분명 짝을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현당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심지어 물질적인 유토피아에서조차 우리 후손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유토피아는 상상 속의 이상향이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 28명의 전체 연봉에 미국 선수 1명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공평하다. 현대 이상주의자들의 주된 목표는 평등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유토피아는 이상향의 탈을 쓴 디스토피아인 경우가 많다. 이상향을 찾는 여정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희망이 있으나 막상 도착했을 때는 부서진 환상과 절망만이 남는다는 점에서 절대 행복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남성과 여성은 태생적으로 불공평하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지위가 높고 권력을 지닌 남자는 다수의 자손들을 남긴 반면 힘없고 가난한 남자는 짝도 없고 자식도 없는 채로 죽어갔다. 권력을 지닌 남자는 결혼은 일부일처제로 하는 반면 짝짓기는 늘 일부다처제로 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돈을 적게 벌고 직장에서의 지위도 더 낮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여자가 훨씬 덜 위험을 무릅쓰고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도 훨씬 덜하며 덜 공격적이고 덜 경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의 뇌는 주로 체계화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여성의 뇌는 주로 공감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왜냐하면 체계화 능력은 도구나 무기를 고안하고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공감 능력이 낮아야 오랜 기간 사냥을 나가 있는 동안 고독을 견디고 남성 간의 경쟁의 필수적인 대인 폭력이나 공격 행위를 저지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여자의 평균 키보다 작은 남자가 있는 것처럼 남자보다 체계화 능력이 뛰어난 여자도 있다. 사람들은 모두 남을 희생시킨 정의를 사랑한다. 현대 백화점에서 연간 4천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만 1층 바외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외환은행에서 프라임 고객에게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애교로 넘어간다 손쳐도 지혜학당에서 세미나 참가 자격을 대졸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보면 볼수록 사정을 알면 알수록 세상은 가혹하고 허다한 불공평성으로 가득 차 있다. 길바닥에서는 노숙자가 잔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유흥가의 룸살롱에서는 부유한 젊은이들이 외제 고급 술을 마시고 춤에도 취하고 있는 사회. 달동네와 최고급 주택지가 나란히 있을 수 있는 사회. 증권시장에서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몽땅 잃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의 물질적 혹은 권력적 분배가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 벤처기업의 기술자가 어떤 놀이게임을 개발해서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가 하면 다른 기술자들은 몇십 년을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평생 동안 허리가 휘게 일을 해도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는데 몇몇 경영자들이나 중개상들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애쓰는 이들이 허다한데 가난한 후진국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다가 오징어처럼 말라 죽어가야 하는 현실도 역시 불공평하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평성의 원인을 오로지 제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연적 상태에서는 한 개인의 능력이 다른 개인보다 육체적, 경제적, 기술적, 경영학적 차원에서 월등 우월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보다 100배 혹은 1000배 혹은 몇십만 배 혹은 몇억 배로 클 수는 없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간의 물질적 부 또는 권력 분배의 천문학적 차이는 법적, 경제적, 정치적 등등의 어떤 사회적 조직과 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으로서의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김택진이나 손정희가 한 사회의 고용원보다 몇만, 몇백만, 몇천만, 몇억만 배의 재산을 모을 수 없었으며
매주 5억 원을 버는 축구선수나 미국 대통령이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조직된 제도가 없었더라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운동이 그런 것처럼 골프도 타고난 소질이 실력을 좌우한다.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유달리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평생 초보자 딱지를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기계만 보면 주눅드는 기계치가 있는가 하면 처음 보는 기계라도 만지기만 하면 작동은 물론 수리까지 척척 해내는 사람들도 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쉽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을 가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태권도, 합기도와 격투기는 선수급이면서 축구와 야구는 동네 후보에도 못 낄 정도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고난 문필가들도 있다. 음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타고난 음치들도 있다. 연주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음악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사나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 돈을 잘 버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돈을 모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다. 또 돈보다는 예술과 감정에 충실한 보헤미안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공 이데올로기에 중독되어 부르주아 기질이 체질로 굳어진 사람들도 있다. 모차르트,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의 유전자를 타고 나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바가처럼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류현진처럼 야구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손흥민처럼 축구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성공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실패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다. 타고난 재능도 다르고 소질도 다르다.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다. 성장 배경과 교육 환경도 다르고 유전자는 더욱더 다르다. 바로 이것이 한 종목으로만 승부를 겨루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다수는 실패하고 극소수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통 사람은 결코 탁구로 국가대표 선수를 이길 수 없다. 동네 골퍼는 결코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작은 키에 보통 사람이 최홍만 선수와 격투기로 겨뤄 이기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 상식적인 인간은 특정 분야에서 자신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는 공정한 룰 없이는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승부의 압박감을 오히려 즐기는 손흥민처럼 될 수 없고 류현진처럼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골프와 격투기에서 공정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핸디캡을 인정하는 것이다. 골프에서 핸디를 주고 격투기에서 체급을 정해놓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 골프를 치면서 핸디 100인 사람이 싱글 수준의 골퍼와 핸디 없이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벤텀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와 맞붙는 것은 공정한 시합이 아니다. 경쟁을 기준으로 보아도 세상에는 정말로 많고 많은 분야가 있을 것이다. 학문, 예술, 스포츠 등 사람들의 재능과 취미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아마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도 시대마다 달랐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싸움 잘하는 투사들이 최고였고 르네상스 시기에는 예술가들을 최고로 평가했으며 왈츠가 탄생하던 무렵에는 왈츠를 잘 추던 신사를 최고로 쳤다. 현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유달리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족속들이다. 그들에게 칼싸움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예술과 춤은 취미 대상일 따름이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공의 표지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도 부와 권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불행을 타고난 존재들이다. 세상에는 분명 공부는 못하지만 놀이와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지만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나깨나 돈만을 추구하면서 탐욕 덩어리로 전락한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처한 만성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돈 이외의 것들은 모두 제쳐두고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무시하고 모두가 오직 돈을 따먹는 하나의 게임에 몰입하고 모두가 승자가 되겠다는 꿈은 얼마나 무모한가. 전 세계 도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콘크리트 아파트들은 평등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던 20세기 현대화의 산물이다. 이런 곳에 살면서 부와 권력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정말 공정하지 않다.
아무리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도 마라톤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은 언제나 단 한 명이다. 인생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수없이 많은 성공학 관련 책들을 탐독하고 자기계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화술을 익히고 처세술을 배워왔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다른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으면 아마 우리는 프로급의 선수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혹여 부와 성공에는 보통 사람이 NBA 농구 선수가 되기 힘든 것처럼 별도의 유전자가 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주의 창조자에게 대드는 불경한 짓일까? 신이 존재한다면 왜 열등한 인간에게 핸디를 주지 않는 것일까? 골프에는 핸디가 있는데 왜 인생에는 핸디가 없는 것일까? 왜 인생에서는 핸디캡을 인정하지 않고 바보와 천재가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며 벤턴급도 못 되는 초경량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와 같은 대진표로 짜이는 것일까? 그렇다. 평등주의적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기껏해야 기술 30%, 행운 70%의 주사위놀이와 같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고 평등하지 못한 인간 세상은 역사의 잘못이며 이것을 교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요즘은 정치인들도 평등의 구호를 주창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도 지적 능력, 나이, 외모, 체격 그리고 행운까지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실 불평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것은 다윈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연의 섭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